방탄 성완 저널리스트 8명 중에 1명인 홍준표 경남도지사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에서는 홍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황태순 정치평론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두 분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홍 지사가 이제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소명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어떤 소명을 할까요? 저도 꽤 이례적이에요. 통상 보면은 검찰에 소환된 정치인들 보면 검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소명하러 왔다. 네. 사실 보면 최근 한 10여 년, 20년 동안 그런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가서 검찰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목조목 알려주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글쎄 여유를 보이시는 건 좋은데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보면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명하러 왔다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썩 뭐랄까 자연스럽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네. 고영신 교수님은요? 어쨌든 홍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 무근이고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런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세옹지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하신 본인 스스로 거악을 척결하겠다. 또 정치 부패 척결하겠다고 해가지고 1993년에 아주 당시 거물급인 박철원 장관을 이 감옥에 넣으신 분이시죠. 네. 그런데 본인이 다시 그러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려왔는데 어쨌든 전설의 검객 홍준표 지사와 20년 만에 다시 이 친정에 돌아온 홍 지사를 수사하는 신의 검객 문무일 팀장 간에 정말 한판 승부수 진검승부가 펼쳐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쪽이 지든 간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홍 지사 수사 결과는 리스트 8인 중에 나머지 7인의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아가서는 대선자금 수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의 뇌물 수사 정치자금 수사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을 가늠하는 어떤 시험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 홍 지사의 오늘 검찰 소환은 아주 주목이 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생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박철원 장관한테도 뇌물이라는 게 다 현금인데 물증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세옹지마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길로틴이죠, 길로틴. 길로틴 아시죠? 단두대. 길로틴을 만든 사람이 기요틴이라고 프랑스의 기요틴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그야말로 기요틴을 만들었고 그 기요틴에 의해서 나중에 처형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덤 재판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무슨 말씀이냐니까 그 당시 22년 전에 박철원 당시 의원은 육공 시절에는 황태자였어요. 떠오르는 태양이 황태자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삼 정부 출범하고는 그야말로 잔뜩 상처 입은 사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이에나같이 그야말로 집요하게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런 가운데 홍준표 검사가 말씀하신 대로 박철원 장관 나는 그런 거 내가 돈을 갖다가 정치 자금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받아 쓴 건 사실이지만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파렴치하게 받지 않았다.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했죠. 주었다는 사람과 그 주었다는 것을 한 1초 동안 주는 광경을 보았다는 사람, 주었다는 사람, 봤다는 사람 그거밖에 없었고 봤다는 사람 그 증인은 실제로 보면 증인 공판기일전 증인 신문이라고 합니다만 증거 보존 절차 통해서 그야말로 반대 신문, 반대 반론권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증인은 공개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미국에 가고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박철원 당시 장관 측에서는 이건 사체 없는 살인 사건이다. 살인 사건이라고 검사가 외치고는 있지만 시체가 있어야지, 사체가 있어야지 살인, 즉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홍준표 검사가 한 그 유명한 말이 뭐냐니까 뇌물 사건은 통상 80%가 물증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물론 그때는 93년 5월이었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금융실명제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웬만한 이른바 그 거래들은 다 차명계좌, 가차명계좌를 통한 이 현금 거래가 아니라 그 수표 거래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이 구속되었던 엄삼탁 당시 병무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총장 하시는 김진태 검사가 집요하게 수표를 추적해서 안기부 기조실장 당시에 안기부 계좌를 통해서 완벽하게 세탁해놓은 그 돈까지를 완벽하게 추적해냈어요. 그래서 김진태 검사는 딱 갖다 물증 갖다 댄 거예요. 엄삼탁 참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박철원 전 장관 측에서는
아 그러면 하다 못해 뭐 사체가 없으면 요 손가락 끝이라도 갖고 와봐라. 무슨 소리냐? 그럴 필요 없다. 아 주었다는 사람 보았다는 사람. 근데 이게 똑같이 22년 만에 이게 재판이 된 거예요. 네. 자, 뭐 성완종 씨는 내가 윤승모를 통해서 주었다. 윤승모는 내가 분명히 주었다. 날 갖다 우리 집사람이 국회의원회관까지 데려다 주었고 반질반질한 코팅이 되어 있는 그 쇼핑백에 담아서 주었더니 그 당시 나경범 보좌관이 들고 나가더라. 거기까지 증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검찰이 이거 공식 발표한 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마 검찰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것보다 더 10배, 100배의 많은 뭔가를 갖고 있을 겁니다. 카드를. 그러나 불행하게도 홍준표 지사는 언론에 나온 그런 보도에 일일이 응대를 하면서 자신의 카드를 다 보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 지금 게임, 지금 앞서 보면 22년 전에 보면은 그 검사와 지금 현 검사, 지금 보면 팽팽한 창가방패 일전을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좀 공격하는 측인 검찰 측에서 뭔가 더 많은 카드를 주고 있지 않겠는가. 네. 지금 오늘 10시에 지금 소환되어서 지금 거의 한 3시간, 5시간째 좀 조사받고 있죠. 근데 뭔가 좀 진행사항 아직 알려진 건 아까 한 2시 반경에 보면 잠깐 나와서 그 부부장 검사인가요? 나와서 브리핑했습니다마는 일찍. 지금 보니까 뭐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밤은 좀 새야 네. 내일 아마 오전쯤 돼야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소환해서 여러 번 소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한 번 소환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선 서울에 가 있으니까 또 여러 차례 부를 수가 있지만 홍준표 지사는 그래도 도정을 맡고 있는 경남지사거든요. 그분을 뭐 수시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검찰로서는 단칼 승부를 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뭐 지금 황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검찰에서도 지금 언론에 거론됐던 여러 정황 증거 말고 나름대로 홍 지사를 얽어맬 뭔가 한방 그 카드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네. 경우에 따라서는 홍 지사도 또 갖고 나올 수 있죠. 저분이 검찰로서 알아주는 내놓으라 하는 검사를 지내신 분인데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다. 지금 그 언론에 나온 것들은 검찰에서 여러 가지로 떠보기 위해서 또는 혼란을 주기 위해서 흘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홍 지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으로 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예전에 뭐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 받았다는 그 사건으로 무죄를 받은 게 뭐냐? 말하자면은 검찰에 나가서 그 돈을 주었다는 시간에 자기가 딱 들이댄 게 내가 그 시간에 서울에서 목포 지역구간이라고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그 비행기 시간표를 딱 들이댄 거예요. 그때 끊었던 것을.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검찰에서 할 말이 없어서 그걸로 무죄를 지금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홍 지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카드를 들이맬 가능성도 많죠. 지금 나가면서 하시는 게 소명하러 왔다. 나는 아무 문제 뭐 돈 받은 사실도 없고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이런 의혹이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니 설명을 하겠다. 그런 자신감을 표명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를 지금 예단할 수는 없죠. 사실 뭐 이번의 경우 홍 지사를 불러왔는데 아무 일 없이 나갔다. 네. 나가서 결과적으로 홍 지사가 또 나오면은 언론 브리핑을 할 텐데 보니까 뭐 아무 별거 증거도 없더라. 이러면은 나머지 리스트 수사고 뭐시고 이것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검찰이 지금 이 사건에 쏠리는 여러 관심이라든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이건 정치개혁 차원에서 모든 것을 지금 현재 것뿐만 아니라 과거 것까지도 전부 다 낱낱이 수사를 하라겠는데 과연 검찰이 그렇게 허술하게 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은 내일 아침에 나올 때 저분이 죄송하다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완종 리스트 8명의 수사에 네.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끼울 준비를 했을 것이다. 검찰 쪽에서는. 전 그래서 보면은 오늘 마침 5월 8일 아닙니까? 그때 기억나시죠? 4월 8일 성완종 전 의원이 나와서 2시경입니다마는 저는 MB맨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게 딱 한 달 전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 보면 홍준표 지사의 이름이 8명 이름이 나왔던 게 4월 10일이니까 정확히 지금 4주 동안 검찰은 갈고 닦으면서 뭔가를 준비했던 것이고 이 8명 중에서 사실은요. 나머지 8명 중에서 7명은 8명 중에 이 재밌는 게 있어요. 8명 중에서 이병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액수가 없어요. 돈이 네. 없어요. 근데 그렇죠. 또 8명 중에 홍준표 지사만 또 비박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이 8명 중에 홍준표 지사를 뺀 나머지 7명은 어쨌든 이병기 실장을 빼자고 6명에게는 성완종 회장이 직접 주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홍준표 지사에게만은 내가 거기 보면 이미 경향신문이랑 인터뷰하면서도 그 가까운 윤승모를 통해서 내가 1억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승모 씨는 물론 홍준표 지사 쪽에서는 윤승모는 검찰 측 증인으로서 검찰에 철저하게 이른바 포위되어 있고 검찰이 이른바 진술 조정을 하고 있다. 지금 말이 좋아서 진술 조정이지 그건 듣기에 따라서는 뭐 진술을 이른바 증언을 갖다 뭐 조금 마사지 뭐 언론식으로 표현 마사지 뭐 조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네. 검찰로 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20년 30년 전에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검찰 안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문제는 지금 윤승모 씨가 일관되게 뭐 한 10여 차례 가까운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정은 있어요. 뭐냐 하니까 만약에 윤승모 씨가 성완종으로부터 1억을 받고 그걸 갖다 홍 지사한테 전해주지 않고 중간에서 이른바 꿀꺽했다면 그건 횡령입니다. 네. 그거는 윤승모 씨가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윤승모 씨가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자기가 흔한 얘기를 꿀꺽하고 홍 지사한테 전해주었다고 왜냐하니까 이것이만이 자기 중간에 꿀꺽한 것이 들켰을 때는 그건 횡령으로 자기가 처벌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짓말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보았을 때 윤승모 씨는 일관되게 뭐 그분도 보면 여기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하다가 또 정치판에 들어온 분 아니에요. 그분도 보면 나름대로 일관되게 자신이 내가 분명히 주었다. 자기 어떤 거 주었다는 전달했다는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을 갖다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는 보니까 성완종 회장 살아생전에 성 회장이 몇몇 측근들과 함께 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그 윤승모에게 확인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완종 회장이 너 그때 분명히 홍준표 지사한테 그거 전해 주었느냐 의원한테 그 갖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그 전해 준 것이 그 돈인 줄 그러면 홍 지사가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물론이다 미리 얘기했다 하는 식으로까지 했다는 것을 녹취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녹취된 내용을 갖다가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홍 지사 입장에서는 홍 지사는 뭐 안 받았다면은 본인이 그런 걸 안 받았다면 진짜 뭐 버선목이라서 뭐 뒤집어 보일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팔짝 뛸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검찰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탄탄히 준비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이렇게 나와 보세요. 자, 홍 지사를 밤새 조사했으나 홍 지사의 주장은 100% 맞고 저희 검찰이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야당도 이걸 호시탐탐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문재인 대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 뭐냐면 대선 자금, 경선 자금이었다. 그것도 불법 대선 자금, 불법 경선 자금이다. 그러면서 과연 이 홍준표 지사의 단추가 어떻게 풀리나 야당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검찰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한 말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윤승모 씨가 전달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전달한 시점과 장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장소가 당초는 707호실 당시 홍준표 의원의 방에서 주었다 했다가 그 후에 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제3의 장소로 나왔다 했다가 또 지하 주차장에서 주었다. 지하 주차장 같은 데는 또 좀 그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그 당권 경쟁이라고 바쁜 사람이 나모 씨까지 거의 데리고 가서 갔겠느냐 그런 점도 되고 전에는 또 혼자 온 것 같이 얘기를 하더니 또 네. 부인이 차를 대화다 주었고 주차장 앞에서 부인은 자기를 내려주고 돌아갔다는 얘기도 했고 당초는 본인이 직접 1억 원을 마치 본 것처럼 얘기했는데 자기는 보지는 않았고 이렇게 쌓여 있었고 묵직한 것으로 봐서 돈으로 생각을 했다. 그리고 홍 지사도 알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거기에 돈이 들었는지 금덩어리가 들었는지 돌덩어리가 들었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모 씨가 직접 돈 1억 원을 확인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게 1억 원이 될지 5천만 원이 될지 뭐 2억 원이 될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저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언론 그런 보도도 검찰에서 여러 가지로 찔러보는 차원에서 언론한테 리리스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서도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홍 지사가 이거 한 달 내 통제하고 자기 증인으로 딱 데리고 있으면서 조정을 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언론용어로 마사지해서 적당히 이렇게 좀 만들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경우 그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딱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예. 뭐 진위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또 여러 가지로 사실은 윤석열 씨 얘기 중에도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보면 재밌는 게 이게 홍준표 지사는 이제 검찰에 있었습니다만 검사 생활에서 특수부 생활을 안 해봤어요. 강력부 생활입니다. 형사부 강력부 생활이었고 지금 전형적인 특수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특수사. 앞서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는 언론을 좀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밑밥을 뿌려봅니다. 밑밥을 뿌리고 턱턱턱 걸리는데 아마 지금 홍 지사가 들어가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홍 지사는 사실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을 겁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갖고 거기에 방어 전략을 세우고 들어갔는데 검찰은 단 한 번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혼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홍 지사 들어가서 그거 준비해갖고 들어갔다 이른바 예상 문제집 잘못 풀고 들어갔다가 본 문제는 전혀 엉뚱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 지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조사 수사를 받고 있는지 사실 저도 궁금해요. 네. 양쪽이 다 한 방씩 갖고 들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새벽에나 어떤 결과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좀 못 볼 상황이 발현이 됐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에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 이야기까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보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욕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퇴, 내가 공개석상에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공개에서 해요. 저는 사퇴합니다. 또 모두 지도부들을 사퇴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어버이날입니다만 축하만 할 수 없는 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오늘 있었던 발언은 우리끼리의 자리에서는 몰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이 육아 표명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저는 주승용 최고가 문재인 대표 비판하는 것도 자유고 제가 옳지 못한 주승용 최고를 비판하는 것도 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승용 최고한테 사과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의향? 없습니다. 그 발언을 하신 취지는 사퇴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그건 그랬어요. 네? 사퇴를 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지도부에서 볼썽사 나온 장면이 연출이 됐죠. 당대표로 불리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독설이 발단이 됐습니다. 정영훈 기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재보선 참패 후 친노 패권을 비판하며 공개 사의를 표명했던 주승용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의 재차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도 없고 또 입이 간질간질해서 한 말씀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도 저는 이것도 하나의 불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곧이어 정청래 최고위원이 기다렸다는 듯 원색적으로 맞받으면서 설전이 오갑니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또 모두 지도부들을 사퇴해야 됩니다. 잠시 뒤 주 최고위원은 분이 안 풀린 듯 문 대표의 손까지 뿌리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따라 나섰다 머쓱해져 홀로 돌아온 문 대표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과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최고께서 적절한 사과. 정 최고위원은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퇴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당의 단합을 위해서 협력하자라는 취지였어요. 재보선 참패 이후 잠복했던 문재인 책임론과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입니다. 연합뉴스 TV 정영훈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공개석상에서 서로의 감정을 좀 드러내는 듯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얘기를 대표가 붙잡았지만 문 대표가 붙잡았지만 그 손마저 뿌리치고 나가면서 사퇴를 전 지도부의 사퇴까지 이야기한 주승용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리포트까지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저 주승용 최고는 할 말을 하신 거라고 봐요. 보면 사실은 처음에 문재인 대표 4.29 재보선 이후에 보면은 그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법한 그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주승용 최고가 거의 그야말로 뭐 직격탄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주승용 최고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일한 호남 출신 최고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고 또 아까도 그러잖아요. 약간 빙그레 웃으면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드리기로 했는데 입이 간질거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문재인 대표도 깔깔깔거리고 웃고 분위기 좋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보면 저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하자. 네. 이게 삼공정신이다. 그러면서 뭐 제갈량의 삼공정신을 이야기하면서 말씀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거는 정청래 최고가 이건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면전에 대고 본인보다 그래도 한 10-30살 많은 그 주승용 최고를 갖다가 또 뭐 선수도 위지요. 그다음에 최고위원 선발 순위도 위지요. 그런 분한테 또 연배도 한 13년 위인데 언론이 뻔히 보는 가운데 그 흔한 망신을 X망신을 주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인신모독이죠. 그러면 보면 뭐 공갈 치는 거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사실은 문재인 대표 그 자리에 딱 잘랐어야 돼요. 네. 원래 그런 당 대표는 최고회의 의장입니다. 의장이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을 경우는 이게 왜 정치하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여기 기자분들도 있는데 그 사과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빨리 조정을 하고 비공개로 돌아갔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다 말씀하도록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노라 그래봐야 이종걸 지금 원내대표하고 어제 뽑혔는 그다음에 오늘 좀 퇴장했는 주승용 최고 아닙니까? 주승용 최고 저러고 나가셨는데 아마 최고위원회 복직 안 할 것입니다. 복직하시면 진짜 이 사람 공갈 치는 사람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평지풍파가 일어날지 흔한 얘기로 이런 경우 우리들 국민들 정치 평론하는 사람 입장에 이런 얘기하죠.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되는데 이 빨리 보면 저 문재인 대표가 뭔가 리더십을 좀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문재인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전에도 뭐 여기 와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갈수록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을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의 말씀은 4.29 재보선 참패 그 후유증이 진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 활화산으로 이렇게 펄펄 끓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또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난번 분명히 얘기를 했죠. 다음 원내대표 이런 선출 때까지 이 책임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 했는데 그동안 아무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적어도 이런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또 주 최고위원 만나서 양해도 구하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단합을 해서 지금 문재인 대표는 4.29 재보선 이후 한 얘기라는 것은 앞으로 더 크게 단합하고 더 크게 쇄신하자고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단합이 됩니까? 쇄신을 뭐 어떤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은 속된 말로 지금 상황을 뭐 우리 흔히 콩가루 집안이다 하는데 정말 콩가루 집안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새정치민주연합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 저런 분이 어떻게 최고위원을 하고 계시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뭐 잘 아는 대로 말로 오는 것이고 말의 품질이 정치의 질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무슨 사석에서 할 때든 어디서 할 때든 적어도 지켜야 할 금도 품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원래 본인이 뭐 대여 공세 뭐 대포가 되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난번 최고위원 나왔을 당 때 대포입니다. 당 대포라고 하던데
외부에다가 여권에다 쏘는 대포가 아니라 내부에다 계속 대포로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말씀을 하셨지만 적어도 최고위원 정도 되시고 또 재선 의원이시고 또 국회의원의 공적인 자리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나이 연배로 보나 선수로 보나 그런 분한테 공갈친다고 협박한다. 그러기 때문에 친노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있어요. 친노는 특히 욕을 먹는 게 옳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책에 보면은 싸가지 없는 뭐 친노라는 그 책을 지었어요. 거기에 보면 같은 말을 해도 옳은 말이라도 점잖게 또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누가 보더라도 주승용 최고위원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호남을 대표하고 있는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면은 호남의 민심 또 지난 재보선 참패가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참패를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민의 민심이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또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면을 한 거예요. 그 참 껄끄럽고 민망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못하지만 적어도 저분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 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공감을 못 한다 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어떤 반박을 해야지 친노 대표로서 친노 세력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저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친노 패권주의라는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친노는 오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무엇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친노한테도. 문재인 대표한테도 무슨 도움이 저런 행태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뭐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표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말을 할 때 바로 현장에서 바로 그러면 부적절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세요 하고 제동을 걸으셨지 다 해놓고 아무 또 주승용 최고가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좀 시간을 뜸을 들이면서 뭐 문재인 대표가 정리를 하기를 나는 기다리면서 좀 지켜본 것 같아. 아무 말도 없고 전병헌 최고위원한테 넘어가니까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그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이정희 최고위원이 마지막 그 토론회 때 그렇게 박근혜 후보를 공격할 때 그때 한마디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만 했어도 됐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초선 대표다, 아마추어 대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저런 정치력으로 과연 이 험난한 야당판을 끌어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와중에 보니까요. 지금 알려진 소식인데 이제 주승용 최고위원이 나갔습니다. 화가 잔뜩 잔뜩 나가서 나가셨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여기서 유승희 최고위원이 본인이 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경로당 어르신을 찾아서 노래 한 자락을 불러드렸다라고 하면서 봄날은 간다의 한 소절을 불렀다고 하십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라는 가사로 시작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진짜 서로 직종 침범하지 마시죠. 국회의원들은 국정에 전념하셔야지. 왜 개그 프로를 갖다 거기서 연출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아니 그렇게 난장판이 지금 사실상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전 그래도 오늘 주승용 최고가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 게 앞서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보통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은 게 일어납니다. 근데 끝까지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전병헌 최고가 좀 멈칫멈칫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런 민망한 모습을 보이고 하니까 탁 일어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갖다 절대 흥분하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하고 나가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 벌주마에 나갔다가 좀 민망한 모습으로 들어오니까 거의 더 민망하게 유승희 최고가 또 그 노래를 한 소절 부르고 또 거기에 또 보면 또 추미애 최고도 또 참 추미애 최고가 아마 속이 터졌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추미애 최고도 참 혀끝을 찼다는데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저는 유승희 최고위원이 뭐 노래로 표현했지만 맞기는 맞는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봄날은 간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봄날은 가고 낙엽지는 가을이 언제 오느냐만 남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 노래라든가 무슨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무의식적이라도 그런 어떤 상황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그냥 혼자 흥얼흥얼 할 때도 자기의 상황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재미있을 때는 더 좋은 노래가 자기도 생각 못한 노래가 흥얼대고 또 슬플 때는 슬픈 노래 나오고 그 가사를 보면은 그 상황과 맞는데 아마 봄날은
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블랙 코멘트인지 뭐 진짜 뭐라 합니까? 봉숭아 학당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은 제가 좀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감이 그렇습니다. 유승희 최고하고 정청래 최고가 이번에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공무원 연금법 개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문재인 대표를 갖다 압박하면서 자 이거 강경파로에서 지금 50% 소득 대출 못 받으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가장 목에 핏줄을 올렸던 두 분이 바로 정청래 최고, 유승희 최고예요. 그 유승희 최고도 이른바 범친노의 강경파입니다. 강경파인데 앞서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바로 범친노 강경파들이 저렇게 보면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과 말씀들을 하셨을 때 그것을 제지 못하고 그것을 통제 못하는 문재인 대표의 그런 어떻게 뭐 당무 장력이라고 할까요?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고 따르고 보면 이른바 수권 야당으로서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봄날은 간다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저도 정치부를 오래 출입을 했고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뭐 과거에 당무회의라든가 야당에 지금 뭐 최고위원회에 있지만은 지금처럼 저렇게 저질이랄까 삼류, 사류 정치를 저는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또 말의 품격을 지키면서 그래도 역시 원로들이 모인 또 중진들이 모인 자리는 좀 다르구나. 초재선들처럼 그냥 뭐 어떻게 저쪽에 팔랑거리지 않고 그래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 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 저 최고위원들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딱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라 고 교수님이 그 현장 취재하셨을 때는 다선 위주였잖아요. 그렇죠. 다선 위주 보통 보면 거의 그 정도 올라가서 말씀하시려면 최소한 4선, 5선쯤 되시는 분들이 뭐 큰 틀에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최고는 당 대표시긴 합니다만은 재선에 불과하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야기 황태순 정치평론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